오늘은 안병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병도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이고 개요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를 역임한 바도 있습니다. 또 여의도 연구원 창설할 때부터 여론조사를 많이 전공을 했고 또 실제 실무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또 애리조나, 서부 여러 지역과 남부 지역 여러 지역을 한 달간 다녀오면서 미국에서 본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 많다고 하십니다. 미국에 이번에 다녀오신 이야기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이런 것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우리 지금 김문수 전 지사께서 쭉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여론조사를 일생의 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사회조사의 한 분야고요. 사회조사를 할 때는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라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 정량적 조사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몇 퍼센트의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든지, 정당 지지율이 몇 퍼센트라든지 수적으로 그 여론의 비중을 측정해서 발표하는 게 이 정량적 조사입니다. 정성적 조사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적인 조사가 아니라 조사 전문가가 depth 인터뷰, 아주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여론의 형성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조사 방법이 정성적 조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한 것은 정량적 조사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을 한 달 동안 돌면서 수없이 많은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속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구나. 그 원인은 무엇이구나. 핵심적인 주제에 관한 인식은 앞으로 어떻게 됐고 또 어떻게 변해 갈 것이구나. 이거를 저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렇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17년 전에도 미국을 한번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17년 전에도 제가 그때 DJ 정권 때인데 2001년입니다. 네. 그때도 약 한 달 동안 다니면서 느꼈었던 것과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럼 먼저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시작하면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죠. 하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인사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도 인사를 자주 하니까. 그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니 뭐니 하다가, 더 이상 얘기할 만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I came from Korea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요. 두 번이나 똑같은 경우를 겪었는데 전에는 17년 전에는 I came from Korea 하면 그건 무조건 대한민국 남한에서 온 사람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10여 명 정도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2명이 노스에서 왔니? 사우스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물론 사우스지. 노스 사람들은 여행 너무 못한다. 미국에 여행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냐? 실제로 반문을 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그중에 사우스와 노스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노스나 사우스나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을 두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 노스는 여행도 못하고 거긴 독재 국가고 이 사우스는 가장 번영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경제가 아주 튼튼한 거가. 니네 나라의 교육이 4위 교육 국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요즘에는 그 남한이, 그러니까 사우스가 노스와 거의 다름없고, 니네 대통령이 보니까 완전히 그 노스나 사우스나 다름없게 그 노스를 대변하고 있던데,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스 대통령인데 노스 대변도 하고 그렇죠. 비슷하게 뭐 김정은이나 미국의 정책, 이 사람들이 가장 재미있는 거죠. 김정은이나 뭐 문재인 비슷하게 보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대미 정책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예요. 네. 그런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해서 노스나 사우스나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니네 국민들도 과거와는 달리 지금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아니고 소셜 데모크라시라고 명확하게 적시를 하면서 니네 국민들도 소셜 데모크라티스트가 다수, 메조리티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미국인은 공부 좀 한 사람이겠네요? 알죠. 알고 관심이 있으니까 저하고 이제 한국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여론조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여기 오기 얼마 전에, 우리 뭐 직접 한 조사는 아니지만, 우리 유수한 기관에서 한 조사 결과를 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70%가 이념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응답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왜 사회민주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냐? 왜 그 질문에, 첫 질문에는 글쎄, 뭐, 그렇게 됐다라고 했지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가만히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정말 왜 우리 국민이 사회민주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미국 사람이 저렇게 물어봤을 때 난 뭐라고 응답을 할까? 그러다가 다음 질문에서는, 뭐, 그건 그 사람이 질문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대통령이 무슨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다고 너 생각하지? 그렇다고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충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보충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나는 우리 국민들 중에 그 성향이 많다고 봐요. 그 성향도 있습니다만 절대 다수의 국민, 그러니까 70% 이상의 국민들은 사회민주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합니다. 비록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에 동참해서 약간의 이 혜택을 보는데 지금 만족을 하고 또 거기에 좀 이 고개가 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념적 정향은 자유민주주의적 정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글쎄,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미국 사람에게 이렇게 니네가 대통령을 트럼프를 뽑았지. 근데 트럼프가 뭐 남봉꾼이고 바람피고 또 뭐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에 뒤에서 뒷거래하고 그래서 트럼프를 뽑은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처럼 우리 지금 대통령 사회민주주의자 맞다. 문재인. 그러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또 친북주의자고 북한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일리 있다. make sense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미국인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제가 17년 전에 얘기했을 때 그때도 DJ 대통령이고 뭐 햇볕 정책이 본격화되기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햇볕 정책 쓰면서 북한과 좀 교류 중심적으로 나가는 그 대북 정책을 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친북주의자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적어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미국의 친구,
인식들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니네 대통령이 사회민주주의자고 니네 국민이 사회민주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니네도 지금 사회민주주의자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인식까지 바뀌었다. 전 이게 무서운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미국에서 그래 보는지 몰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민주주의자도 아니고 민중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건 연방제로 가기 위한 민중민주주의지 사회민주주의하고도 더 아닌 더 친북적인 그런 정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들이 보는 큰 부류로 봐서 대체로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뭐 일본 이제 유럽의 서유럽의 국가들 영국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어쨌든 그들과 이 국민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그다음에 미국의 되게 대립적이고 공격적이고 이 적대적인 나라 이건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과거 니카라구아 있죠. 이런 그 중남미 국가들. 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을 그런 사회민주주의의 아류로 들어가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게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다니면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많은 구속자가 생기고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다 감옥에 넣어놓고 하는 그런 거나 또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런 이야기는 혹시 좀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관심이 다만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미국의 친구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까지는 잘 모르고 이 사실은 확실히 탄핵을 당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절대 다수의 압도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의 이념적 정향을 바꿔서 사회민주주의자 대통령을 뽑았다. 이거 굉장히 쿨하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이제 결론이 우리들과 또 혹은 지사님과 약간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주류를 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에서 사회민주주의로 넘겨줘버린 마지막 넘겨줘버린 마지막 그 미국의 친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저런 절차적 과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런데 그 정당성이 결여된 과정이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너희 국민 메조리티가 선택한 거 아니야. 그렇지. 너의 국민 메조리티가 선택한 결과를 낳게 한 건 어쨌든 그 대통령, 먼저 대통령 책임 아니야. 그리고 그 비유로요, 브라질의 룰라를 대비를 시키더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브라질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4년 이상 동안 룰라를 지지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룰라의 후계자가 그 후에 브라질의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지금 브라질에서는 그 룰라의 부패 행위, 그 배반감, 그것 때문에 브라질 국민들이 다 돌아섰다. 룰라의 책임이 없다고 할래, 너? 그렇죠. 룰라는 이런저런 변명 많이 하고 있지만, 룰라의 책임이 없다고 할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해서 매우 냉정하고 싸늘하고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리더로서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네. 뭐 중간 선거에 대한 것도 좀 분위기를 보셨는지요? 예.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갔었던 지역이 조지아라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두 개 지역은 완전히 대립적인,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지역입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선거 결과도 그랬습니다. 매우 비판적인 지역이고요. 민주당 강세 지역.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네. 조지아는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겼던 지역입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 공화당 강세 지역이고, 그 근처에서요.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양쪽의 분위기가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대체로 트럼프는 정치인이다. 네. 그리고 과거에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욱더 이 정책 전술에 강한, 택틱한이라고 하는데, 원칙보다는, 이 전술, 정책,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대한 정책이 이거 쇼다. 네. 트럼프는 지금 뭔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북한에 우호적이고 성과가 있었다라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그걸 통해서 중간평가 때 자기의 그 성적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우리들 다 안다. 우리들 다 안다. 그런데 네가 그래서가 아니라 조지아에서는요. 네가 그래서가 아니라 난 기본적으로 그래도 네가 펼치고 있었던 그 정책과 소위 팩스 아메리카니즘과 이거 지지하기 때문에 그 스틸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난 너 지지해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지지하네.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더군요. 특히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가 있지만은 거기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이 많이 하고 소위 말하는 목화밭이 전부 현대적인 공장에 들어서고 이래서 경제도 조지아가 상당히 괜찮다고 그래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조지아가 사실은요.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서 공장들도 많이 유치되고 그리고 이게 직장은 자기가 원해서 갑니다. 실업률 이런 거 없이 그 정도로 이제 일자리 많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트럼프를 반대하고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예, 조지아주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맞습니다. 아틀란타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고 남북은 중심 지역이고 목화밭이 많은 데인데 제가 그 기아자동차도 가보니까 기아자동차가 한 200만 평 이상에 들어섰는데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목화밭 더운 데서 일하는 보다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니까 시원하고 돈도 많이 주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아가 요즘에 아마 이 농업도 많은 지역에서 제조업 중에 굉장히 발달된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부품업체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돼서 더 여기는 트럼프 표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 근처가 전부 트럼프의 표밭입니다. 콩만이 나고 중남부 지역이 트럼프의 표밭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오히려 실리콘밸리도 있고 또 LA도 있고 이런 데인데 그런 데는 요즘 경제가 옛날보다 못한가 봐요. 경제 때문이 아니고 이제 그쪽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소위 리더십 스타일이나 이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랬습니다.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소위 미국의 국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시면서 여러 가지 또 미국에서 본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아마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남북 관계 또 특히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핵 폐기에 관련된 문제 우리 안병규 박사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향후의 미국의 대북 정책과 거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을 예측해 보면서 상당히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민들이 한국이 지금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남북한이 거의 비슷하게 저렇게 놀고 있는 거를 보니
앞으로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대북 정책과 큰 충돌이 생길 것 같다라고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대북 정책에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는 미국의 마지노선을, 미국이 소위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형성하고 소위 미국의 이 태평양 이해관계를 보기 위한 선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다시 그러기 위해서 현재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관계나 일본과의 소위 이 어떤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 유대 관계를 더욱더 결속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걸 보고 야, 국제 정치는 정치 전체가 그렇습니다. 국제 정치는 특히나 이게 산 동물처럼 움직여 나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다시 정말 파트너로서, 친구로서, 혈맹 관계로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노력과 결과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상당히 손상돼 있고 지금 느슨해져 있습니다. 이 손상된 만큼 이 한국은 북한 쪽으로 많이 가까이 가버렸고 미국은 일본 쪽에 더 관계돼서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더 세지고 한국이 북한 쪽으로 갔을 때 미국이 야 니네 글로 가면 안 돼. 우리하고 손잡아야 돼 하는 적극적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애절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니네 가면 우린 여기에 잡을 거야. 갈 테면 가라. 근데 이제 미국이 확실한 것은 중국에 대한 확실한 중국 패권을 막기 위한 그거는 반중 정책은 확실합니다. 목표입니다. 그거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목표가 미국의 목표.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확실하게 미국과 가까운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오히려 훼손을 시키고 친북, 반미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 사실 참 우리 미래가 크게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한국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는 그게 소위 상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식이 만약에 그 한미 관계를 지배하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안병도 박사님과 미국을 다녀오신 여러 가지 소감을 들어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해서 지금 북한의 핵도 폐기를 시키고 우리 경제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길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